예, 어제 소설가 한강이 영어권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맨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국 문학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다는 평가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불어닥쳤던 작가 신경숙 씨 표절 논란으로 더욱 불거졌던 한국 문학의 침체 상황에 반전을 이룰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상이 갖는 의미와 또 노벨 문학상에 대한 가능성 등 한국 문학의 현 주소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 일선에서 활동해 오신 분이죠. K1 매니지먼트의 이구용 대표, 또 연합뉴스의 김중배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 기자한테 먼저 물어볼 텐데요. 자, 맨부커상이 어제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그 수상 소식과 함께 또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현지 시간 16일 밤인데요. 영국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열린 그 맨부커상 시상식에서 우리 소설가 한강의 그 영어 번역 작품 더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의 수상작으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 한강이 이제 2004년 발표해서 그 2007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한 작품이지만 해외에서 특히 영국에서 소개된 건 작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릴 때 육식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입은 한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 극단적인 채식을 선택하면서 죽음에 다가가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세 사람의 시점에서 풀어낸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부에 이제 채식주의자 그리고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불꽃 등의 이제 3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채식주의자의 소설에 대해서 이제 시상위원회는 압축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아름다움과 공포의 기묘한 조화를 이뤘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 한강의 그 맨부커상 수상은 이제 아시아계로는 또 최초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2005년에 처음 제정된 맨부커상, 하지만 그 위상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캐나다의 앨리스 먼로 그리고 알바니아의 이스마일 카다레 등이 이제 역대 수상자입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에 국내 반응도 뜨거운데요. 네. 교보문고 등 대형 매장에서 어제 거의 절판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구용 대표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수상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문학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 글쎄요,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 걸로 기대가 되시는지요? 일단 오늘 새벽에 제가 들어온 뉴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래서 산업적 시장에서의 변화가 이 반응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에서 지금 그 베스트셀러 아마존.com 집계에서 14위에 올랐습니다. 이 수상 이전에는 한 3,000등 안팎이었어요. 제가 매일 체크를 해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14위고 그다음에 미국 아마존.com에서는 38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38위에 올랐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곧바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진입도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업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대표님께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뭐 연예계에서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학계에서 매니지먼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낯설긴 하죠. 매니지먼트는 그 작가를 관리를 하죠. 특히 이제 그 해외 판권 관리를 하는데요. 아직도 이게 그 현재 그 작가들이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 될지, 또 출판 관계자들이 어떻게 진출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미 유럽에서는 이 에이전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해오고 있거든요. 주요 작가들은 대부분이 이제 에이전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작가, 우리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더 전략적인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예, 제가 뭐 다음 질문도 바로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뭐 문학에도 그렇고 영화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상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뭐 문학적 성취,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또는 뭐 영화계적으로 아주 잘 만든 영화 또는 문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업적으로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성과 상업성, 자,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문학은 그 자체로 뭐 예술성, 작품성 지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술 그 상업성을 배제한 거라면 그거는 좀 이 일반 독자들은 좀 괴리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예.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그렇게 나아가야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예.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이를테면은 좀 더 많은 언론에 노출된다든가 저널리스트나 평론가들에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시장에서의 반응이 없을 경우 미비할 경우에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들의 반응이 있을 때 그 힘이 그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김중배 기자, 지금 우리 한국 문학 시장의 현주소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한강 이전 그리고 특히 지난해 불어닥쳤던 신경숙 작가의 우리의 대표 소설가로 꼽혀왔던 신경숙 작가의 표절 논란 이후에 한국 문학 전반적으로 참 침체기를 그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그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업 작가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어 왔던 게 솔직한 우리 문학 시장의 현주소고요. 네. 책들을 출간을 해도 사실 1000부 이상 팔린 책이 그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수치고 이게 시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조차도 우려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게 솔직한 우리 출판, 특히 문학 출판 시장의 현주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 지난해 표절 논란이 상당히 불거졌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응준이라고 하는 문단 내에 소설가가 자체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그 문단 내에 건강한 비판 의식과 공론장은 살아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많은 저와 또 한국 문학 자체의 어떤 신뢰성 이런 걸 많은 손상을 입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각종 미디어가 발전을 하면서 뭐 TV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아졌다는 하는 점, 그래서 책, 도서, 특히 문학 그 서적 단행본으로 된 이런 책들을 읽는 풍조가 많이 이제 쇠퇴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학계의 어떤 그 한계점 그리고 어려운 점으로 이제 지목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또 차치하고라도 문학계 내부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대작가들의 어떤 굵직한 작품들이 사실 잘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 우리 한국 문단이 좀 더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야 될 어떤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그 지난해 표절 논란에서 신경숙 작가가 대중들에 나서서 해명하거나 보여줬던 자세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독자들,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정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독자들이 기대했던 반응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것도 지난해 어떤 논란의 어떤 상처가 됐다라고 하는 점을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김 기자께서 뭐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문학에 어쨌든 계속해서 침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쨌든 어제 한강 작가가 수상한 이 쾌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 문학이 이제 국제 시장에서도 통한다. 뭐 이렇게 좀 문학의 어떤 우리 한국 문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와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어떤 새로운 기수, 아이콘이 탄생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중적으로나 이제 문학적으로나 한국 문학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겠는데요. 또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데버러 스미스라고 하는 또 다른 번역가의 발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우리말을 그러니까 우리말 언중에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왔던 게 그동안의 어떤 실상이라면 이분은 말 그대로 네이티브 스피커죠.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우리말을 공부를 해서 그 나라 말, 사실 그 나라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그 번역가는 그 나라 말을 제대로 쓰는 분이 번역을 할 때 더 잘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능력 있는 번역가가 발굴이 됐던 게 또한 이런 쾌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스미스 씨는 이제 29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운 지도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한국문학번역원의 그동안의 어떤 이러한 번역가들의 발굴 노력들이 상당히 있어 왔던 게 이런 어떤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어떤 이구영 대표님 같은 분들의 어떤 노력도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대표님, 그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출판계에도 어떤 역할이 있겠지만 독자에게도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기대하시나요? 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들도 나를 사랑하듯이 이 우리 문학을 우리 독자들이 먼저 관심 갖고 읽어줄 때 그 파워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밀리언셀러 뭐 이렇게 이상 많이 좋은 반응을 얻은 작품은 해외 시장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쉽게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독자가 우리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꾸준히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가면서 할 때 좀 더 이 다양한 국내외에서 이 반응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출판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역량 있는 작가를 신인 작가들 꾸준히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작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을 좀 더 잘 해외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또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때 비로소 아마 세계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대표님, 뭐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제 이 맨부커상 수상도 상당히 뭐 우리 문학에 있어서 상당히 대단한 네. 뭐 수상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어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맨부커상이 노벨 문학상으로 가는 징검다리 네. 상이 아니냐.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자, 한국 문학에서 노벨 문학상을 언제쯤 받게 될까요? 저는 그 문학적 성취도 지금 우리가 다져가고 또 이뤄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어. 왜냐하면 이미 앞서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을 수상한 작가들이 이미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네. 또 이번 최종 경쟁자 후보에 있었던 작가 중에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이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우리 작품이 그 작가들과 자웅을 겨루고 있고 거기서 또 우리가 결실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고 이미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타이틀만 다른 거다. 지금 노벨 문학상이 아닌 것뿐이지 사실은 맨부커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미 거기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을 이미 확보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시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뭐 내년에 받을까 후년에 받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은 꾸준히 우리 작품에 관심을 갖고 읽어주고 네. 또 출판계에서는 좋은 역량 있는 작가 발굴해서 출판하고 또 저 같은 에이전트는 좋은 작품을 해외로 적극 진출시킨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겠는. 물론 갑자기는 그간 준비된 과정이 예.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도리스 레싱이라는 소설가가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이 생각이 나는데 노벨 문학상은 내가 뭐 받고자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노벨 문학상이다. 그렇게 어느 인터뷰에서 말한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전 지금도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